181일 이상 보장 특약은 요양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되게 됩니다. 요양병원이 181일 이상 보장되는 특약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D사인데요. 그래서 지금껏 봤을 때는 D사가 보장 내용이나 약관상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에 진심인 사람들의 연구소 원어원 보험연구소입니다. 얼마 전에 문의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골절로 인해 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고 약 1년 뒤에 핀 제거 수술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간병인 보험 가입하신 게 있어서 핀 삽입 수술 할 때도 간병인 보험을 이용을 하였기에 이번에도 당연히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담당 설계사분께 문의를 했는데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났기 때문에 보장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보장이 안 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말 이 간병인 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간병인 보험 약관에서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라는 문장을 이 사고일로부터 180일 동안만 보장된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간병인 보험 약관상 또 유의를 하실 점이 있는데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이라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간병인 보험을 비교를 하실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 핵심 내용인 1회 입원당 180일 한도의 정확한 의미와 상해와 질병의 보장 한도 차이, 그리고 하루 8시간 이상 사용 시에는 보장이 가능하고 8시간 이하는 보장이 안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 그리고 회사별 직접치료 문구 약관의 차이점, 이 핵심들을 딱 짚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저희가 마지막에 추천 회사까지 딱 알려드릴 거니까요.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의 의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간병인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동안 보장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간병인을 실제로 사용한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총 180일까지 보장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례를 다시 한번 볼 건데요. 골절로 핀 삽입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수개월 뒤에 핀 제거 수술을 또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 수술로 약 한 달 정도 입원을 하셔서 간병인을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총 180일 한도 중에서 30일을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직 150일 정도의 보장 한도가 남아있게 되는 건데요. 그럼 약 10개월 뒤에 같은 사고로 인해서 핀 제거 수술을 하게 되는 거다 하더라도 입원 중 간병인을 사용을 했다면 처음 입원 때 사용했던 이 30일과 두 번째 입원에서 사용한 간병인 일수를 합산해서 총 180일 한도 안에서 보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났다고 해서 보장이 안 되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점이죠. 입원하여서 사용한 일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에 보면요. 동일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을 1회 입원으로 보아 180일 한도 내에서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입원 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험 특약 중에 입원하면 하루당 얼마 이렇게 보장 가능한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핀 제거하실 때도 보장 일수가 남아있다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수술비 특약은 골절로 핀 삽입 수술할 때는 보장이 가능하지만 이 핀 제거 수술을 하실 때는 보장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상해의 경우 대부분 약관에서는 1회 사고당 180일 한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사고로 인해 여러 번 입원을 하게 되더라도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간병인을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총 180일까지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입원 기간이 180일을 넘어가는 경우라면 181일 이상 보장하는 추가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181일 이상 입원을 하는 경우를 본다고 하면 일반 병원에서의 입원보다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사항은 181일 이상 요양병원 간병인 보장 특약이 있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 간병인 보험에서는 요양병원에서의 간병인 사용일당의 경우 181일 이상 보장하는 특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얘기 드릴 회사 중 D사의 경우에는 요양병원 간병인 사용 시 181일 이상 보장 가능한 특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하나의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중요한 차이가 또 있는데요. 네 번째, 바로 질병과 상해의 보장 구조의 차이입니다. 이 상해와 달리 질병의 경우에는 먼저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이후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약관상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원 없이 계속 입원하게 된다면 180일 보장, 180일은 보장 제외, 다시 180일은 보장,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에 보면 이 상해와 질병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요. 질병에 있는 이 입원 문구가 상해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해도 180일 이후 보장 가능한 곳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게 D사 상품의 경우에는 질병과 상해를 구분하여서 다르게 되어 있지 않고요. 연간 180일 한도로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26년 1월 1일에 계약을 하고 같은 해 6월 4일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하였고 퇴원 없이 계속 다음해 27년 2월 4일까지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을 하였다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26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가 1차년도 단위가 되게 됩니다. 그럼 최초 입원한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해 사용 가능한 간병인 사용일당 180일 한도가 적용되는 기간인 거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총 사용 기간이 211일이 되게 되므로 이 중 180일이 보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27년 1월 1일부터 퇴원일인 2월 4일까지는 총 35일을 입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계약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27년 1월 1일이 되면 연간 보장에서 2차년도에 해당하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다시 180일 보장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 2차년도에 35일을 입원을 하였기 때문에 이 간병인을 사용한 기간이 다 합상 보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총 입원 기간은 246일이 되게 되는데요. 이 연간 한도에 의해서 180일 플러스 35일을 하여 215일 보장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요양병원 간병인 사용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D사가 요양병원 181일 이상 특약도 함께 구성하여서 가입이 가능한 회사라서 그럼 앞에서 얘기 드렸던 보장이 안 되는 기간인 1차년도에서 빠졌던 이 31일이 보장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D사가 보장 기간에 있어서는 또 큰 장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간병인 보험을 비교하실 때 한 가지 더 중요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섯 번째, 바로 약관에 적혀있는 보험금 지급 사유 문구입니다. 회사별 약관을 보면요.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그리고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표현이 좀 비슷해 보이지만 약관 해석에서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라고 되어 있다면
수술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은 비교적 명확하게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 재활치료,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병원 입원이라든지 회복 단계의 치료 이런 경우에는 이게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지 회복 관리에 해당되게 되는 건지 해석에 따라서 좀 논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별 문제 없이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약관 문구 하나가 발목을 잡는 일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접적인 목적, 이 직접 치료 문구는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6번째로 간병인을 하루 8시간 이상 사용 시 보장이 가능한 곳도 있고요. 하루 7만 원 이상 사용 시 가입 금액 100%가 지급되는 곳도 있습니다. 7만 원 미만은 가입 금액의 50%가 지급되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회사들이 하루 사용 금액 기준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사용 시 지급되는 걸로 변경된 곳들이 있어서 이 부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기준인 곳은 8시간 미만이면 간병인 보장 금액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기준을 필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 대부분의 간병인 보험이 가족이 간병을 해줘도 간병인 사용일당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8시간 이상 간병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시간 엄수하여서 간병을 하였다라는 부분을 증거로 좀 남겨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러나 하루 7만 원 이상 시 100% 지급, 미만이면 50%만 지급되는 회사는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허나 통상적으로 사용 금액이 7만 원 이상이 되려면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간병을 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만, 여튼 약관 문구상에는 시간에 대한 기준은 없다라는 점, 그리고 7만 원 미만이다 하더라도 지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가입 금액이 50% 준다라는 거죠. 하루당 15만 원 지급 금액 기준이라면 7만 5천 원만 지급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잘 모르고 있다가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병 시는 업체의 수수료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8만 원 이상 정도로 책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병인 보험을 비교할 때는 단순히 간병인 일당 보장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보장 일수의 구조라든지 상해와 질병의 적용 방식, 그리고 요양병원 181일 이상 특약 여부와 그리고 약관의 보험금 지급 사유의 직접적인 치료 문구, 그리고 하루 8시간 이상과 하루 7만 원 이상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함께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겠죠. 도대체 어떤 회사가 약관이 괜찮은 거냐? 도대체 어디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냐? 요거 궁금하시잖아요? 이대로 끝나면 아쉽잖아요. 지금부터 간병인 보험 4군데 회사를 비교하여서 앞에서 얘기 드린 유의사항 포인트를 짚어서 추천 회사까지 딱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자, 오늘은 보험료 비교부터 볼 건데요. 45세, 55세 남녀 3태노 간편보험 20년 납 90세 만기 기준입니다. 이 B사와 D사는 최소 보험료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최소 보험료가 5만 원인데요. 그래서 이 간병인만 딱 넣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 보험료를 맞춰야 돼서 저희 설계 기준엔 종합병원, 상급병원, 1인실, 2, 3인실 일당 등이 추가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이 B사는 여자분들이 보험료가 좀 높아서 다른 특약 추가하지 않아도 5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B사와 D사가 보험료 경쟁력에서는 조금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A사가 또 55세 기준으로는 보험료가 가장 높으니까 최소 보험료 기준이 있어도 다른 특약들 추가를 했다라는 점에서 볼 때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만 봤을 때는 C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C사는 최소 보험료 기준은 없고 연계 특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면 비교적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장 내용은 어떤지 봐야 되겠죠. 일단 보장 내용은 동일하게 간병인 사용일당 요양병원 제외는 하루당 15만 원, 요양병원은 B사, C사는 하루당 5만 원, A사, D사는 하루당 6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요양병원 한도에 있어서는 A사, D사가 만 원 더 높게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병동은
하루당 7만 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보장 내용 다음으로 오늘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건 보장 기간이죠. A사는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질병재해 동일하게 180일 한도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 180일만 보장되고 끝나는 건 아닌 거죠. 180일 이후는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거니까요. 이 B사와 C사는 상해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보장이 되고요. 이 질병도 1회 입원당 180일 한도지만 이 A사와 마찬가지로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상해는 질병처럼 180일 이후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 D사는 질병 상해 동일하게 연간 180일 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장기간 예시는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을 할 건데요. 결론은 보장기간에 있어서는 D사가 장점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상해는 따로 180일만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매년 180일 보장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181일 이상 보장 특약을 각 회사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81일 이상 보장 특약은 요양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되게 됩니다. 요양병원이 181일 이상 보장되는 특약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D사인데요. 그래서 지금껏 봤을 때는 D사가 보장 내용이나 약관상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라는 약관상 문구가 있는 회사는 A사이고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로 되어 있는 회사는 B사와 C사입니다. 그리고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라고 되어 있는 곳도 D사이고요. 그래서 A사가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회사라서 개인적으로는 A사를 제외한 B사, C사, D사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A사, B사, C사 요 세 군데 회사는 모두 하루 8시간 이상 사용 시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해줍니다. 8시간 미만은 금액 지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D사는 7만 원 이상 사용 시 가입 금액 100%, 미만 시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를 드리면 간병인 보험 보장 내용이나 약관상 내용을 봤을 때는 D사를 가장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도 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회사가 C사가 될 것 같은데요. 상해 보장 기간이 좀 아쉽지만 질병은 180일 이후 보장이 가능하기도 하고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고 보험료도 비교적 좀 저렴하기도 하니까 추천드릴 만하다라는 건데요. 물론 요양병원은 181일 이상 특약이 없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땐 D사 다음으로 추천드릴 만 회사가 이 C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얘기 드린 부분들 꼭 다 염두에 두시고 가입하심에 있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상품 가입 문의나 안내는 저희 원어원 보험연구소 카카오톡이나 홈페이지 상담 바로 가기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카페에 들어오셔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카페에 자료들도 좀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들어오세요. 문의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간병인 보험 요즘은 없으면 안 되는 보험 같은 느낌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기도 하고 관심도 있으신데요. 개인적으로도 추천드리는 보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병인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가족 간병 시에도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직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장 방법이나 청구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보험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에 진심인 사람들의 연구소 원어원 보험연구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